글로벌 대기업이 포기한 것과 같은 측면 발광 섬유를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 조명이 특히 LED의 효율과 성능이 열이 나고 고장이 잘 나고 잘 접어지지 않고 또 설치비가 고가이고 또 반도체이고 30년 동안 LED가 대세했는데 이제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습니다. 광섬유가 지난 30년 동안 10배 시장이 죽어 있었는데 이제 100배 또 올라가는 세상이 왔습니다. 조명의 발전은 문명의 비약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동물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던 램프의 시대가 이제 18세기 말에 가스등이 등장하면서 사라졌고, 동물 기름은 가스등이 나오면서 사라졌고, 이제 1879년에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했죠. 이건 이 OSL, Optical Fiber Side Lighting도 에디슨급입니다. 우리 솔라옵틱스의 배성만 회장님께서 30년을 연구한 끝에 세계 혁신적인 그런 정말 아름다운 힐링의 빛을 개발하셨습니다. 인류는 전기를 활용한 조명으로 어둠을 몰아내는데 성공은 했습니다. 형광등, 백열등 참 많이 있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발광 다이오드, LED까지 조명의 효율을 높이는 시도는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효율을 극대화한 조명 개발이 끊이지 않은 것은 각 시대를 풍미한 조명이 가진 한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래 기름을 우리나라 장선포에서도 고래를 잡았죠. 고래 기름 램프를 사용하던 유럽에서는 동물 학대를 넘어 멸종 문제가 이렇게 생겼고, 또 가스로 만든 것은 환경 오염 문제. 그리고 나서 이제 백열등, 형광등, LED, 이제 30년의 LED가 대세했는데 이제 OSL이 대세가 됐습니다. 이 백열등도 전력 효율과 수명 면에서 형광등과 LED에 이제 자리를 내줬는데요. 요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LED도 이제 완벽한 대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 적지만, 백열등에 비해서는 열이 적지만 이 발열이 난다는 거, 열이 생성된다는 거, 그리고 눈의 피로를 가중시키는 블루라이트. 저는 LED 보고 있으면 눈이 정말 피곤해요. 저는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비싸잖아요. 뭐 담 하나 바꾸는데 뭐 몇만 원씩 하고 그러는데 이게 반도체니까. 그래서 이제 열이 발생되는 거, 고장이 나는 거, 또 블루라이트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었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 LED는 이제 이게 형광등이나 백열전구, 네온사인 등에 비해 뭐 효율이 그래도 좋아서 조명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성공을 했죠. 30년간. 그런데 이제 새로운 게임 체제가 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위대한 한국인 솔라옵틱스의 배성만 회장님께서 큰 일을 내셨어요. 세계 최인류, 정말 라이벌도 없고, 세계 3M, 코닝, 미쯔비시, 도레이도 하지 못한, 그런 대기업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해냈습니다. 위대한 한국, 우리 민족은 역시 참 대단합니다. 최근 국내 스타트업들이 기존 LED에 비해 진일보한 원천 기술을 이제 선보여서 화제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광이용 소재 전문 기업 솔라옵틱스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12월이죠. 세계 최대 종합기업인 일본 도레이 인터내셔널과 업무 협약을 맺어
놀래게 했다고 합니다. 이 도레이는 원래 엑스포에 나가지 않는 기업인데 본인들이 생산한 이 광섬유 세계적인 그런 업체가 역수입을 해서 가공을 한 솔라옵틱스를 초대해서 일본의 작년 12월에 동경에서 부스를 열고 행사를 했는데 아주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부스는 작았지만은 실제 내용은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다고 합니다. 솔라옵틱스가 자체 개발한 OSL, Optical Fiber Side Lighting의 판매 권한을 도레이 인터내셔널에서 양사가 함께 OSL 글로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예박인데요. 이 글로벌 시장에서 광섬유 생산과 판매를 주도하고 있는 도레이가 한국 스타트업이 만든 솔라옵틱스가 만든 광섬유 신소재를 유통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도레이는 오늘 3월달 했죠. 도쿄에서 세계 최대 조명 박람회 2024 라이팅 페어에서 OSL을 소개하자고 제안을 먼저 해서 지금 행사를 진행했죠. 부스 전체를 OSL로 꾸미고 부스 설치 비용도 다 드리고 OSL을 세계 무대에 알리자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참고로 박람회 OSL은 도레이는 참가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굳이 박람회 나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글로벌 사업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OSL이 무엇이고 광섬유 세계 1위 기업, 이 세계 1위 기업인 도레이가 한국의 작은 솔라옵틱스에 왜 구애의 손길을 내밀었을까요? 그것은 OSL 원천 기술을 개발한 배성만 솔라옵틱스 회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섬유 말단에서만 빛을 내던 기존 광섬유를 측면 즉 광섬유 전체에서 발광하도록 한 기술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고순도 플라스틱 광섬유 내부를 초정밀 가공 기술로 깎아 내부에서 빛이 반사, 산란하고 이를 통해 광섬유 전체가 발광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얇은 광섬유 내부를 깎아서 나노 수준의 오목 렌즈를 새겼다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이론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도레이나 미국 3M 광섬유를 제조 공급하는 글로벌 소재 화학회사들도 측면 발광의 효용을 간파하고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산란,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상용화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측면 발광 광섬유를 조명용, 산업용 소재로 활용할 만큼 완벽한 성능으로 구현한 것은 배성만 회장님이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경기도 동탄 소재 본사에서 만난 이게 신문 기사인데요. 배 회장님은 직접 OS 조명을 저도 직접 보면서 참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광섬유의 양끝을 전원에 연결하자마자 광섬유 전체가 환하게 빛을 발휘하죠. 통신용, 해저 케이블 등에만 사용하는 유리 소재 광섬유가 아니라 플라스틱 소재이므로 곡선 표현도 자유롭다. 그만큼 응용성과 활용도가 높다는 것이잖아요. 한국을 대표하는 특허법인의 하나인 리에목 특허법인은 OSL의 기술 가치에 측면 발광 광섬유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 기술을 8조 6천억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8조 6천억의 기술 가치, 이 측면 발광 광섬유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 기술로서 실제 태양광 발전한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던데요. LED는 반도체 소자이잖아요. 광원이 점 하나로 생겨서 성형이 어렵다. 그러나 OSL은 고순도의 플라스틱 소재이므로 자유자재로 구부릴 수 있다. 자동차 앰비언트 라이트, 선박, 스마트팜, 도로 표지판, 가전제품 조명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무궁무진 하잖아요. 이쯤 되면 원천 기술을 개발한 배성만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겠죠. 1968년에 태어난
경북 경상시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배성만 회장님, 출생 직후 중증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지금도 휠체어나 목발이 없으면 거동이 불편하죠. 세상에 최종 확률이 중졸, 제도권 안에서 언뜻 떠올리기 어려운 독특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광화학 분야 원천 기술 개발자라는 현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2살 때 중증 뇌성마비를 판정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는 스스로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거나 벽에 기대어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100m만 가도 휠체어로 몇 킬로만 가도 역부족이라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처치를 비관한 것만 아니지만 방황의 시기를 오래 겪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성적은 꼴찌 수준이고 겨우 들어간 고등학교도 1년 다니고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자포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집안의 골칫거리로 막내로 속을 썩일 때 좀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큰 매형이 사다준 노트북 컴퓨터였는데요. 1984년 그의 나이 16살 때였다고 합니다. 배 회장님, 매형은 물 박사님으로 유명한 성익환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님이신데요. 당시 유엔 개발기금 UNDP 지원 작업 사업의 연구 책임을 맡았던 성 박사님은 휴대용 컴퓨터를 지급받았고 이듬해 영국으로 연수를 떠나시면서 살던 아파트를 정리해 그 당시에 1984년 270만 원짜리 노트북을 처남인 배장님에게 선물을 하셨다고 그래요. 일본 웹소에서 나온 세계 최초 노트북 컴퓨터 HX20이라고 합니다. 집안 환경이 유복했어요. 그 덕에 백수처럼 시간을 때웠죠. 매형이 선물을 해주신 노트북도 1년이나 쳐 박아두었다. 호기심이 생겨 꺼내봤어요. 영어로 된 교재 몇 권이 달려있는데 알파벳 순서도 제대로 모를 정도니 사전을 끼고 단어 하나하나 공부하며 찾아가며 공부했어요. 그렇게 컴퓨터에 푹 빠진 지 2년 반을 매달렸습니다. 컴퓨터 전문가에서 광학 전문가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올림픽이 한창일 즈음 배 회장님은 컴퓨터라는 신세계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1984년 스티브 잡스가 최초로 PC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매킨토시를 선보인 해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윈도우는 아직 세상에 등장하기 전이었습니다. 컴퓨터가 뭔지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1984년 세계 최초 노트북에 2년 넘게 빠져있던 배 회장님은 16살 어느새 국내 최고 수준의 컴퓨터 전문가이자 프로그래머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컴퓨터 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집안에 교습소를 차렸어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수강생이 줄을 섰고 19살 돼서는 영남대 앞에 아예 정식 컴퓨터 학원을 차렸습니다. 영남대 교수 한 분이 신분을 감추고 제 수업을 듣고는 대학에 추천했고 그래서 총학생회와 계약을 맺어 컴퓨터 특강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렇게 8년 정도 컴퓨터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해서 20대 이미 사장님, 원장님 소리를 들어가며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까지 수입이 됐다고 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1985년 정도 되게 5년 90년 초반이네요. 소문을 듣고 수강생이 몰려든 대학 특강은 800명의 정원이 꽝당이 꽉 차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10여 년이 지나가 이제 배 회장님의 28살 돌연 잘 나가던 컴퓨터 전문 생활을 접고 돈은 넉넉히 벌어놨다. 불편한 몸으로 이거 이상 할 게 없다는 자조와 회의감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독학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익힌 그답게 새로운 학문 영역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강의하면서 프로젝트를 쓰다 보니 영상기기에 취미가 생기더라고요.
물리광학에 관심이 컸는데 우리나라에는 해당 분야의 공부할 자료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남는 게 시간이니 하루에 해외 논문을 서너 편씩 독파했습니다. 하루에 해외 논문 서너 편씩. 그렇게 6, 7년을 매달렸어요. 6, 7년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참. 그동안 번 돈을 다 쏟아부어 연구 인력을 데리고 실험 장비도 사들였습니다. 4년 만에 가진 돈이 바닥이 다 나더군요. 어디 가서 돈 빌리기도 어려웠습니다. 기술보증기금 같은 곳에 가도 하다못해 제2금융권에 가도 중졸학력의 개발자를 받아주는 곳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든 다시 돈을 벌여야겠다고 일을 악물었습니다. 학위 없는 광학 전문가가 된 배장님은 암막 커튼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수천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대신해 스스로 고희도 스크린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차관에 아예 프로덕션 작업에 나섰는데요. 참, 또 이제 고희도 암막 커튼이 수천만 원짜리 프로젝트가 없어서 스크린을 개발하고 아예 이제 프로덕션 작업, 컴퓨터로 작동하는 5개 광고, 참 5개 광고 사업을 또 시작하셔서 이래서 하셨구나. 2006년 들어선 도레이 광섬유 직조 기계 5대를 들여와 실험한 끝에 1000인치, 뭐 100인치도 아니네요. 1000인치에 달하는, 참 100인치 텔레비도 없는 세상인데 요즘에 1000인치에 달하는 초고 대형 슈퍼 울트라 사이즈 5개 광고 시스템 플렉스 비전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매스컴에 오르내리던 관련 기사가 있더라고요. 당시 경쟁사의 대형 스크린 최대치가 300인치였는데 여기는 1000인치짜리 화면이 시장에 던진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심장이 큽니다. 경쟁사보다 3배가 더 큰 거죠. 참.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플렉스 비전 사업은 이후 유야무와 자취를 감췄고 왜 그랬냐 했더니 재미가 없어 그만뒀습니다 라는 게 배장님의 설명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특허 분쟁에 시달리고 사업을 접었다고 합니다. 사업에 손은 뗐지만 광학에 대한 탐구는 계속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들어 한국에 광섬유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광학 전문가인 배장님의 눈에도 들어왔습니다. 고향인 경산에 광섬유로 도로 표지판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기술 지도 요청을 받고 갔는데 처참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 처참한 광경이 무슨 광경일까요? 장애인들이 그 독한 본드 냄새를 맡아가며 광섬유 수백 가닥을 하나하나 자르고 붙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장애인이지만 다른 장애인을 보며 눈물을 훔치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당장 타고 간 차를 팔아 1,800만 원을 장애인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으로 내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광섬유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장애인들 독학 본드 냄새 맡아가며 그냥 그걸 눈물을 흘리시면서 참 그게 광섬유를 개발한 동기였군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때부터 광섬유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섬유 말단이 아니라 전체가 발광하면 장애인 직원들이 일하기도 훨씬 편해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걸 개발하게 된 동기가 장애인들이 일하기 편하게 시게끔 그 동기가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배장님은 복을 받는 거죠.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마침 프로덕션 인터넷 바람은 배장님의 특유의 독학에 날개를 달아줬죠. 그렇죠. 인터넷 세상 독학. 세계 유수 대학의 논문을 앉은 자리에서 마음껏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때부터 배장의 연구도 물리광학에서 케미칼 광학, 즉 소재 분야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광섬유 자체가 고분자 플라스틱 섬유의 일종입니다. 광섬유 자체가 고분자
플라스틱 섬유의 일종입니다. 온라인에서 연구에 필요한 논문을 다 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게는 연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학문적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지금 당장 필요한 걸 공부하는 거죠. 어쩌다 보니 광섬유 연구에 30년 연구 개발 역량을 다 쏟아부은 것 같습니다. 제일 하고 싶은 걸 했기 때문이죠. 첫 시작은 태양광용 소재 개발이었습니다. 와, 당시 배장의 원천 기술은 측면 발광 광섬유를 적용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한국재료연구원과 공동 개발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광섬유 전체 즉 측면 발광이라는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했지만 연구원 수천 명을 둔 글로벌 기업도 구현하지 못한 프로젝트였으니 개발 과정이 힘든 건 말로 하기 힘든 정도였다고 합니다. 기존 연구 성과도 전무하다시피 했고 측면 발광 광섬유를 생산할 설비조차 없어 아예 그 기계를 자체 제작에 또 나서게 됩니다. OSL, Optical Fiber Side Lighting을 설계하고 제작하려면 고분자 화학, 물리광학, 회전역학, 수학, 기계 설계, 온습도, 참 고분자 화학, 물리광학, 회전역학, 수학, 기계 설계, 온습도 같은 환경적 요인 등 고려해야 할 메커니즘이 N7개에 달합니다. 이걸 다 맞추려니 대기업도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우리가 개발을 완료했다니 사기 아니냐 말을 많이 들었어요. 살면서도 사기꾼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장애인이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뭘 얼마나 했겠냐는 편견이었습니다. 사기라는 비아냥 폄훼에는 도래의와 업무 협약을 매준으로 차치를 감췄습니다. 1m 길이 광섬유 내부에 마이크로 렌즈 약 1000개를 깎아 새길 기계 설비도 지난해 자체 성공했습니다. 솔라옵틱스는 광섬유 측면 발광 기술 광섬유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특허 34개 등록을 마쳤고 현재 60억의 특허를 출원 중입니다. 배장은 올해 안에 20여 개가 넘는 새로운 특허를 등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조명 시장 공략 박차. 도래와의 업무 협약을 기점으로 OSL의 경쟁력을 확인한 각지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래는 금액은 얼마든 상관없으니 지분 투자를 하고 싶다는 제안까지 내놓았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도로 표지판 전문 제작사인 부경산업과는 기존 광섬유를 대체한 발광형 도로 표지판 사업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국내 굴지 완성차 기업의 앰비언트 라이트를 납품하는 1차 협력사와도 OSL 납품과 제품 개발을 협의 중입니다. 솔라옵틱스 자체 추산으로는 국내 자동차 앰비언트 시장 규모는 1조 원, 전세계 간접 조명 시장은 4천조 원, 전세계 간접 조명 시장은 4천조 원 시장에 달합니다. 현재 앰비언트 라이트 시장은 미국 3M LED 업체가 장악하고 있지만 발열과 효율 면에서 그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빠찡코 머신도 공략 대상이라고 합니다. 회장님은 도래의 방문 때 일본 빠찡코 시장 이야기를 했더니 무릎을 치더라고 소개했습니다. 카지노 슬롯 머신 모니터와 조명 등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국내 기업 코텍과도 OSL을 활용한 설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필수인 카지노 기계에 들어가는 LED는 엄청난 발열과 전력 사용량 등이 업계의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배장은 OSL은 발열과 블루라이트 발생이 제로에 가깝다며 6W 전력으로 약 50m까지 균일한 밝기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6W 전력으로 50m까지 균일한 밝기를 유지 대단합니다. 광원을 레이저로 활용하면 100m까지 가능하다는 게 설명하시고요. 이 밖에도 글로벌 가전기업의 조명을 납품한 1차 협력사에서도 제안을 받아 제품 개발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간접 조명을 비롯해 대기업들이 너나 없이 이 사업에 뛰어드는 가운데 OSL, Optical Fiber Side Lighting은 앰비언트 라이트뿐만 아니라
테일램프, 미 등 외부 조명으로 활용 가치가 크다고 합니다. 배 회장님은 크루소 선과 같은 선박의 경우 크루소 선에 정말 꼭 필요하겠네. OSR 활용 가치가 자동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크루소와 같은 선박의 그 OSR 활용 가치는 자동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크루소 한 대에 들어가는 조명이 자동차 1만 대 수준과 맞먹는다. 크루소 한 대에 들어가는 조명이 자동차 1만 대 수준과 맞먹는다. 와, 정말 크루소 대단하네요. 놀랍습니다. 솔라옵틱스의 비즈니스 계획과 비전을 묻는 질문에 배 회장은 기술 기반 기업은 기술 그 자체로 쇼부를 내야 한다며 선문답과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 30년 넘는 연구개발 R&D 경험으로 얻은 기술 창업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라면 기술 개발의 완성도가 70%를 넘기 전에는 절대 투자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99% 개발했다 해도 진입 장벽이 낮은 기술이라면 금방 따라잡히고 맙니다. 또 기술 개발이 완료되기도 전에 가능성만 보고 몇십억 몇백억씩 투자받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회사가 그 기술 가치가 그 수준이나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착각이 없습니다. 결국 투자받은 이나 투자한 사람이나 돈 잃고 후회할 확률만 커집니다. 기술 개발의 가치는 해당 기술 개발이 완료됐느냐 아니냐에 있을 뿐입니다. 기술 개발의 가치는 해당 기술 개발이 완료됐느냐 아니냐 하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재무제표를 아무리 그럴싸하게 만들어 놨어도 기술이 완전하지 못하면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기술회사는 기술이 100%그 자체여야 합니다. 기술회사는 기술이 100% 자체여야 됩니다. 배성만 회장은 솔라옵틱스는 매출 목표 같은 건 따라 세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술과 제품 개발에 대한 계획만 세울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목표를 잘못 세우면 욕심이 돼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솔라옵틱스는 매출 목표 같은 건 따로 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술과 제품 개발에 대한 계획만 세울 뿐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연구 개발의 장인 달인 위대한 한국인 배성만 회장님의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지네요. 그 장애인들 그 독한 본드 냄새를 맡으면서 측면 전체가 발광하게 해서 장애인들의 일을 쉽게 도와주겠다는 그 마음에서 나온 OSL. 이 세상에 이제 초인류가 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을 이 OSL이 하게 됐네요. 놀랍습니다. 정말 더 공부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그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성만 회장님 정말 지나온 30년 그 한국에서 장애인으로서 또 중졸로서 그걸 모든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 정상인들보다 더 정신세계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고 참 회장님은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이렇게 훌륭한 도인이고 훌륭한 선생님이시고 해서 많이 앞으로도 배우고 또 해서 회장님의 꿈을 더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멋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